오늘 저희 직원들의 질문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보면서 리뷰를 해보자. 주니어야, 그거 네가 치우면 될 걸 왜 거기에 올릴까? 근데 원래 외과 선생님들은 좀 다들 예민합니다. 누구한테 화를 내거나 뭐 이런 적이 없는데, 아, 저 사람 화내는 거 맞다. 댓글 달아주세요. 무료 수술을 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스타일의 성형외과원자 이상환입니다. 제가 혼자 나온 게 아니라 귀중한 손님을 모셔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되게 화제가 되고 있는 프로인데 안 본 게 하나 있어요. 좀 이상하게 자꾸 피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저희 병원 직원들은요, 엄청 열심히 보는 거예요. 저한테 질문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오늘 저희 직원들의 질문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보면서 리뷰를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번 오늘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그러니까 이분은 완전 거기 팬이에요, 팬. 이 리뷰어를 모시고 한번 이 오늘 자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스타라이 성형외과 상담실장 양민경입니다. 본인이 나왔으니까 뭐 적어도 한 2,000회 정도 나오는 게 맞아, 뭐 이런. 1만. 우리 실장님이 1만 정도. 1만 정도 나와야 된다. 아, 1만. 여러분, 1만 넘어가면 마스크 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작해볼까요? 자,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군대 제대하고 나서 군대 관련된 거 하나도 안 보잖아요. 아시죠? 저희 레지던트 생활은 거의 군대의 가혹 버전? 이런 거니까 굳이 저걸 보면서 또 그때의 트라우마를 떠올리고 싶지 않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너무 진한 향수 같아가지고 저걸 한번 탁 건드리면서 보면 그때 그 시절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는 못 보겠고 같이 리뷰와 함께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인이 보고 싶어하는 부분만 뭐 따가지고 오신 건가요? 아니면 뭐 원장님이랑 네. 보면 재밌을 장면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오늘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오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시작해 주시죠. 아, 그 태지요. 뭐지? 그 영화 뭐지? 테이프죠. 첫날에 긴장감이 너무 없네. 테이프가. 그게 있는데. 테이프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수술하는데 하얗게 보이고 닦으니까 휴지, 티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탭거지라고 해서 큰 거 있어요. 거지가 조그만 게 있고 피 많이 나거나 하는데 복강내에 넣거나 할 때는 큰 거지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탭거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테이프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분이 지금 1년차 아닌가요? 맞아요, 원장님. 1년차 된. 1년차는 저걸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이거 1화는 봤어요. 근데 1화 봤는데, 아니요, 1화를 보다가 중간에 끊었어요. 왜냐면 사실 저희 와이프랑 저랑 같이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제 와이프가 자기 저 안 보겠다. 왜요? 너무 현실성이 없다. 사모님도 의사이시잖아요. 네. 이거는 너무 현실 고증이 안 돼 있다. 저렇게 잘생기고 이쁜 애들만 너무 많이 포진돼 있는 이거는 너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1년 찬 건 아는데, 보통 이제 인턴 때부터 수술방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 공식 명칭들은 아는데, 저게 좀 약간 저는 좀 불안한 거예요. 저렇게까지 모르고 저렇게 하면 너무 혼나는데, 좀 부담감 때문에 너무 혼나는 때문에 가슴이 졸여가지고 못 보겠더라고요. 그리고 저 탭까지는 엑스레이 선이 들어가 있거든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수술하고 나서 꺼지가 들어있었다. 저는 꺼지들에는요, 엑스레이로 찍었을 때 그게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꺼지에는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비싸요. 저 꺼지 되게 비쌉니다. 그런 티슈 따위랑 비교가 안 돼요. 엄청 비싼 꺼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해야죠. 요즘은 저는 저 어떻게 저 모형이 너무 좋아. 모형이 진짜 같죠? 모형이 진짜 같아. 드릴 거야? 버려야지. 그거까지 알려줘야 하니. 주니어야, 그거 네가 치우면 될 걸 왜 거기에 올릴까? 수술 상담 받아주는 거예요, 원장님. 저거는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까 그 얘기 하잖아요. 버려야 되는 거고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가장 우리 수술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공간은 저 이제 메이오상이라고 그러는데, 지저분해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는 그냥 함부로 막 만져도 안 되고 모든 것들이 가장 깨끗하게 깔끔하게 유지하거든요. 근데 저는 쓰잘데기 없는 거 버려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거 저기다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럼 어디다 놔요? 그거 버려야죠. 쓸데없는 거니까. 네. 저분이 얘기하셨잖아요. 국 끓여 먹을 거야. 저분이 끓여 먹어 보셨나 봐. 그래, 다음 봅시다. 이물질을 수술 필드에 두는 거는 실려서 뱃속에 들어가라는 거야. 얼른 안 치워. 무섭잖아요. 근데 원래 외과 선생님들은 좀 다들 예민합니다. 왜냐면 수술이라는 게 되게 사람을 예민하게 하고, 사실 수술하다 보면 저도 막 혈압이 오른 걸 느껴요. 질문 있어요. 네. 원장님도 실제로 네. 저렇게 수술하실 때 네.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화를 잔뜩 낸 적 있나요? 저는 사실은 화를 내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화를 잘 못 냅니다. 수술할 때 긴장을 하기도 하고 집중하고 그러니까 톤적으로 높은 톤이긴 하지만 그거를 유지하려고 안 하는 게 평정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저렇게 화를 내거나 뭐 하거나 그랬을 때 저는 평정심이 깨진다고 봐요. 수술할 때 불특정한 사건들이 계속 생깁니다. 암초를 만나듯이 무슨 일들이 무수히 많이 생겨요. 딱 잘랐는데 거기가 이제 혈관이라 이렇게 하면 피가 팍 치쳐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순간 나도 되게 깜짝 놀라고 긴장이 되고 막 그런 부분이 생겨요. 그런 상황에서 평정심을 잃고 당황하고 허둥지둥 하게 되면 사람이 긴장하면 손 떨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도 늦어지게 되고 생각도 마비돼요. 그래서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을 해왔고 그래왔기 때문에 누구한테 화를 내거나 뭐 이런 적이 없는데, 만약에 저 사람 화내는 거 봤다, 이상하다, 저 사람 무슨 소리야, 댓글 달아주세요. 맞아. 그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분한테 무료 수술을 포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화를 낸 게 미안하니까 무료 수술, 그냥 원하는 모든 수술 가능. 근데 네. 실제로 진짜 저도 네. 원장님이랑 일을 한 지 지금 4년? 5년 네. 됐는데 한 번도 누군가한테 화를 내시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화를 낸다는 건 좀 평정심을 잃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느낌에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실제로 원장님이 네. 저희 수술방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그래서 그런 건지 클래식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솔직히 해서 클래식을 틀을 때도 있고, 환자분들이 원하는 음악을 틀으니까 며칠 전에는 오페라, 조용필 노래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듣는데 나는 한 마리의 고독한 표범이고 싶다. 이야, 어느 분이 너무 멋있었어요. 딱. 꽉 잡고 있다가 나가서 버리겠습니다. 아니 실 들고 지금 나가 당장. 지금 당장 필드에서 나가라고. 근데 저도 옛날에 저런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수술방에서 쫓겨나는 경우들이 사실 종종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자, 첫 번째는 나가라고 그러니까 혼났다. 어떡하지? 두 번째는 나가라고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안 보이거든. 입가 입이 설정해서 왜냐면 이 순간 얘는 유형인간이 되는 거예요. 얘 수술방 들어갔으니까 연락이 안 돼도 당연해. 수술방 들어갈 때 모든 걸 다 사물함에 놔두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수술방에서 얘 나가래. 근데 수술 시간이 앞으로 1시간 남은 거야. 그러면 1시간 자유다 하면서 이제 수술방 대기실 가가지고 누워 자는 거예요, 이러고.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왜 수술방에서 일하는 선생님은 얘 나가라 그랬을까? 특히 수술 쪽은요, 도제식이에요. 스승이 제자를 놓고 하나를 데리고 키우듯이 보여주는 게 가르침이에요. 누가 일일이 수술하면서 알려주지 않아요. 너 여기 칼을 찔 때 몇 센치를 째고 깊이는 얼마,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보여준 게 티칭이는 거예요. 내 수술을 보여줬다라는 건 엄청난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 수술방에서 너 나가는 내 수술을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거고, 널 키워줄 생각이 없어, 넌 내 수술을 보여주지 않을 거야 라는 건 어마어마한 의미거든요. 원장님 수술방에서 나가본 적 있으신가요? 전연차 때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빈도가 굉장히 작았어요. 제가 정말 하나만 얘기하면 1년차 때 같은 경우에는요, 가위로 이 매듭이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잘라요. 첫 번째 거 자르고 두 번째 거 자르고 세 번째 거 자르고 이렇게 하는데 5개 6개 쭉 계속 자르다 보면 길이 있잖아요. 그 자르는 길이, 그거 틀리다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 길이가, 그러니까 자르고 나면 여기 남아있는 길이가 있잖아요. 왜냐면 환자가 성형외과에 수술을 받았고 그렇게 하는데 길이가 다르면 안 이쁠 수 있잖아요. 이 길을 다르게 잘랐다고. 근데 그렇게 나가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그거를 인상에 깊게 남기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런 거 하나부터도 가르침을 받으면서. 근데 1년차 때 사실을 가장 많이 나가라는 얘기를 듣는 건, 수술방에 들어가면 너무 힘들고 같은 자세를 계속하고 있다 보면 졸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서서 잘 수 있나? 인간이 서서 저렇게까지 잔다고 싶은데 잡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이 잔지도 몰라요. 서서 잔다고요? 서서 잡니다. 옛날에 우리는 주당 일하는 시간이 없었는데 요즘은 그거를 주 80시간으로 억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하는 거에 2배를 일하는 건데, 옛날에 저희 때는 그런 시간 제약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오프라는 걸 주는데, 저녁에 퇴근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오프인 거예요. 그 오프를 받으면 자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아침에 이제 5시 정도 나와서 일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저하고는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발전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사실은. 정말 놀라울 정도의 발전이 자고 나고 하면 있습니다. 회장들은 참관을 하잖아요. 네네네. 참관을. 네. 한번 원장님 시술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선생님도 한번 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원장님 엄청 유쾌하시고 환자분들은 정말 잘하시고 수술방에서도 좀 말씀도 좀 많이 하시고 더 유쾌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뭐 수술 시작하기 전에는 약간 춤도 추고 그렇습니다. 환자분들 긴장을 풀어주고 싶거든요. 수술 시작하기 전에도 긴장이 돼 있으면 혈압이 높아요, 다들. 근데 그거를 최대한 낮추고 싶은 게 사실 저희 목적이고, 좋은 경험과 좋은 기억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 많이 노력하긴 하지만, 왜 놀랬죠? 환자분이 이제 주무시고 수술을 하실 때 제가 아는 원장님과 다르더라고요. 밖에서 봤을 때 느낌이랑 수술방 안에 새로운 캐릭터가 나왔군요. 수술을 하실 때 모습이 정말 달라서 너무 신선했던. 수술을 시작하고 수술하고 있으면 제 할 일을 시작한 거잖아요. 제 거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거기 집중할 수밖에 없고, 수술을 한다는 건 절벽을 타는 거나 클라이밍 하는 것처럼 암벽 등반하는 느낌입니다. 발을 잘못 디디면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보시기에 또 그러셨군요. 사실 그날 1시간 정도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1시간 반이 걸렸던가요? 하시다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다 풀고 다시 하셨던 거 기억이 나요. 명품도 마찬가지고 도자기도 마찬가지고, 도자기 장인이 도자기를 구웠는데 마음에 안 들면 갖다 버리면 깨잖아요. 남들 봐서 괜찮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시 굽든가 다시 만들어야죠. 그런 상태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없고, 저분은 나를 믿고 자기를 맡긴 거니까 제가 해줘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거 영상 보다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음번에는 영상을 다 보고 뭔가의 생각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반응 좋고 뭐 그러면 그때는 뭐 마스크 벗고 같이 한번 나와서. 댓글이 좋으면. 알겠습니다. 댓글이 괜찮으면.